이래서 수업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카페가, 있는데,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있는데, 카페 관리를 갖다가 한 2, 3년간 제가 안 했더랬습니다. 안 해가지고 거의, 자료도 지금 안 올라가고 막 올린다고 해놔놓고 또 안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카페를 갖다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전면 개편해가지고, 전체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목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전면 개편을 했어요. 개편해서 강의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프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올려드리고 그게 자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간 자료들이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목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갖다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오늘부터 오픈이 됐어요. 오늘부터 오픈돼가지고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아마 그 댓글 달고 하고 그러면 아마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가? 500이랍니다. 500 정도를 쏜답니다. 500. 아니랍니다. 5천. 자. 5억은 없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만들었거든요. 네이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래요? 핸드폰. 네이버 있죠, 그죠? 네이버 실행시켜가지고, 지금 아마 검색이 잘 안 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만들어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검색이 아마, 통합 검색란이 될 건데, 네이버에 그 카페가 있을 겁니다, 카페. 그죠? 네이버 통합 검색 말고 카페 있죠? 카페 검색으로 가셔야 돼요. 카페 검색으로 가셔가지고, 이름을 진참시라고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통합 검색에다 진참시를 치면요. 진참치가 나와요. 참치집이 나와요. 참치집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치집한테 밀렸어, 지금. 그죠? 근데 아마, 이 다음 주에 아마 역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폭풍 검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 통합 검색이 좀 되게끔. 그러면, 우리 지금, 학원에도 여러분 밴드가 있잖아요. 그죠? 밴드 있는데 밴드 보지 마시고 카페에 가시면 훨씬 더 보기 편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목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강의도 있어요. 실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세법 실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마케팅, 그런, 우리가 랜단에서 하는 실무 강의도 거기에 올리면서 자료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카페를 한번 키워보려고 오늘 산통 끝에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검색됩니까? 참치가 나옵니까? 참치가 나옵니까? 참치 나옵니까? 참치가 아니고, 진참치 나옵니까? 예. 왜 진참치인지 적어놨죠? 내 입으로 하기는 제 입으로 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 자료. 지금 여러분들 문프람에서 우리가 빵꾸노트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 쓰고 나면 여러분 한 몇 번 쓰고 나면 아마 그게 또 너덜너덜 해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에 나갔던 각종 수업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OX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내주는 자료도 있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다 올려놓고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활용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참치 아니다. 진참시다. 진참시. 이렇게 해서 창견 시점. 이래가지고 해놨으니까, 할머니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다음에 있는 제 카페는 곧 폐쇄할 겁니다. 폐쇄해서 그쪽으로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는 제가 다음에 걸어놨으니까 다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앞으로 수업 시간에 나갔던 자료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올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말고도 기획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뭐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는 좀 참치를 누릅시다.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치한테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실시계획 들어갑니다. 자, 실시계획은요,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만들겠죠. 자, 한번 보실래요?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뭘 받는다? 인가를 받는데, 누가 인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방권자로서 국장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민간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자 되면 비행정청도 실시계획을 만든다?
만들겠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비행정청이 실시계획을 만들 때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다? 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실시계 인가권자가 누구냐면, 그죠? 국장, 시도, 대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계 결정권자예요. 관리계 결정권자. 그리고 인가를 내줄 때 조건 같은 걸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조건. 뭐에 대한 조건을 붙이냐면요. 여러분 다시는 환, 경, 위, 기, 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실시를 할 건데, 그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경관이나 조경 계획을 세울 것을 조건을 내주는 겁니다. 위해 방지 시설이나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지를 갖다가 보고 그 조건부로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 요 조건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뭘 받는다? 이행 보증금을 받고, 누구는 이행 보증금을 안 내도 돼요?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내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많을 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 때로는 생략할 수 있죠. 자, 실시 계획에서 지금 올해 작년에 개정대가 들어온 게 있는데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 내지는 실시 계획이 작성이 됐어요. 그럼 매출원금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든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매수천금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무단 방치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실시 계획만 만들어 놓고요. 또 사업을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신설된 제도 중에서 실시 계획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지금 신설해 놓고 있어요. 실시 계획을 실효시키는 제도. 그래서 몇 년이라니까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사업 집행이 안 된 경우서 10년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하는데 5년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이 없죠.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재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용의 움직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을 날려버려요. 실시계획을 실효시켜버립니다. 실시계획을 실효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원칙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재결 신청이 없으면 날려버리는데 소유권 3분의 1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3분의 1을 확보하면 5년이고 몇 년? 7년.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를 다 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실시계획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실효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까? 20년 지나면 실효되잖아요. 그죠? 관리계획이 실효됩니다. 관리계획 실효. 근데 20년 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이때 실효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효력 상실은 언제더라?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근데 2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이 실효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관리계획 효력 상실은 언제가 되더라? 실시 계획 실효될 때 관리계획만다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 규정을 여러분들 실시계획 실효하고 관리계획 실효 간의 관계, 그다음에 실시 계획의 실효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만들었을 때, 자, 몇 년 동안? 원칙은 5년 동안 재결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데 7년이 되는 날 효력 상실하려고 그러면 소유권 얼마라고 구하면 3분의 2. 실시 효력 상실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얼마라고 구하면 전부. 그죠? 그리고 실시계획이 실효되기 전에, 실효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버리죠. 그러면 관리계획 효력 상실은 언제?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날.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죠. 그러면 관리계획 효력 상실은 언제? 실시계획이 실효될 때.
그죠?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시계획 작성의 주체, 모든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요, 누구도 실시계획을 만들어라, 민간도 만들어라 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해놨습니다. 비행정청인 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있죠. 비행정청으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받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미리 특광시장 군수한테 가서 뭐 듣고 의견 듣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분할한 경우는요, 분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9, 209 이렇게 나누는 걸 분할로 보시면 돼요. 분할할 때는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설사업 시행자는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짝, 있다, 없다? 있다.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줄치겠습니다.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분할된 지역별로 만들 수도 있다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가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자, 가로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까지를 가로로 묶어버리고 국장인가. 나머지 시행자는 가로로 묶어버리고 시도, 대도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입니다. 자, 이럴 때는 실시계획 변경의 인가를 만다 생략합니다. 첫 번째 뭘 바꿀 때? 명칭 변경이에요. 명칭 변경.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작. 구역 경계가 바뀌면 안 돼요. 구역 경계가 바뀌면 본질이 훼손되잖아요. 그죠? 건물이나 공작물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출작. 연면적 몇 프로요? 10% 미만. 조금 바뀌죠? 그죠? 경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 미만이 바뀌는 것만 봤는데 구역 경계가 바뀌면 본질 훼손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 미만이면 변경인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수선하거나 개축, 재축입니다. 여러분 개축, 재축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쉽죠. 개축, 재축은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종전 규모를 벗어나면 안 되죠. 종전 규모 범위 안이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도로 포장 등 기존 도로 면적, 위치, 규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 개량일 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1번과 2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문에. 동그라미 1, 2번. 1번과 2번 동그라미 좀 지으시면 좋겠네요. 변경의 인가 내지는 변경의 허가 등등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략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좀 반복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유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중심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50 들어갑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국장시도 대도시는 실시계획이 도시공객시의 결정구조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인가를 한다. 이 경우 국장시도 대도시는 기반시설에 설치나 용적부에서 기 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에서 환 동그라미, 경관 조경에서 경 동그라미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걸 줄여가지고 글자를 만들면 환, 경, 위, 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실현원에요. 도시공계획 전제조건입니다.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구 50부터 몇 년? 10년 이후에 출작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사업 시행자가,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를 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사업 시행.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가 됐기 때문에 매우청구는 발생하지 않죠. 지금 사업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 또 방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재결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으니까 실시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니까 매우청구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칸에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출작. 면적 얼마요? 3분의 2.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 안에 재결 신청이 없죠. 그럼 몇 년? 7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소유권 얼마나 확보하면? 3분의 2.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신청 없이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 출시입니다. 모든 토지나 건물 내지는 정착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전부 다 확보했어요. 모든. 그러면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유지한다, 유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원칙은 몇 년? 원칙은 몇 년? 5년. 3분의 1을 확보하면 7년. 그죠? 7년. 손가락이 안 돼요. 손가락 7년. 그죠? 소유권 정보를 확보하면 효력 상실 안 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효는요. 관리계획 실효입니다.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 시설 결정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만다 상실한다고 돼 있죠. 20년 지나면 효력 상실하잖아요. 그죠? 다음 각 호에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뭐가? 실시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 전체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 자, 1.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몇 년? 20년이 된 날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죠. 근데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그럴 때는 언제? 실시계획이 효력이 상실되는 날 관리계획도 효력을 만다 상실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리계획 효력 상실 기간을 관리계획 효력 유지 기간을 갖다 어떻게 하자? 길게 가져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설 규정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보조치로 들어갑니다. 1번,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9, 209로 나눠서 할 수 있죠. 분할 시행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서류를 갖다가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포인트가 뭐야? 무상이 포인트입니다. 무상. 또 났네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공시송달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1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을 오죠.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시설 부지가 되는 순간에 국가 지자체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처분을 하면 안 되는 처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처분하지 말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처분 행위를 뭐로 본다? 무효로 시킵니다. 무효. 국공유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기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런데 양도했어. 그죠? 그러면 그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취소입니다.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수용이 뭐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수용은 공부에서 4번 나옵니다. 4번. 4번. 시설사업에서 1개.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에서 1개.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 1개. 그 다음에 주택 건설사업에서 공공택지 만들면서 1개. 근데 수행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만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관리계획이 입안 결정 고시가 되면서 도로 라인이 금이 쫙 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반시설로 부릅니다. 근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죠.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순간에 뭐가 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죠. 그죠? 시설. 자, 도로는 도시공계획 시설로 바뀌거든요. 토지입니다, 이 토지.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B급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뭐가 됐다? 부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이걸 여러분들이 도로 부지다, 학교 부지다, 공원 부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를 다른 말로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당해 토지라고도 부릅니다. 당해 토지를 부르는 이유는요,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즉 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요 나머지 부분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인접지. 다른 말로 인접 토지인데 줄여가지고 인접지 이를 불러요. 당해 토지와 인접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죠. 당해 토지는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사용할 수도. 인접지는 구속력을 받지 않는 토지죠. 수용하면 돼, 안 돼? 수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는 되는데? 사용은 되죠, 사용. 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런 교재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겁니다.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하고, 지금부터. 오케이? 자, 수용.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당해 토지와 인접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용을 하는데 수용의 객체가 있습니다. 수용의 객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뭐를 수용해줍니까? 보상해줍니까? 토지, 또, 건물, 또, 물건, 또 되지만은 뭐도 되더라? 권리도 해주더라. 권리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수용을 할 때는 이미 수용은 없죠. 그죠? 무슨 법? 공치법을 뭐하더라? 준용합니다. 즉, 공치법을 준용한다는 것은요, 공치법에 있는 절차, 방법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몇 프로 준용합니까?